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뉴스 속 뉴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속 뉴스에서 다뤄볼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대통령의 소통, 친근함과 불안함, 그 어딘가에,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그날의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의미, 공방거리를 또 던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하루 만에 어제 조금 거리는 두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이것이 반복되면서 단순히 입장 반복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했다 이런 것보다 이런 상황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매일 출근길에 대통령께서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이 연원을 보면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분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질의응답 받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했어요. 백풀도 하고 백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소통 의지를 상징적으로 이 표현한 것이 바로 출근길 약식 회견인데요. 그러려면 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준비 없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낳게 된 또 계기로 작동하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계속하되 대통령께서 유의해야 될 점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정책에 관한 사안은 선검토 후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검토가 없이 하거나 예. 엇박자가 나거나 이러면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수용성을 대통령 메시지로 오히려 장애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절대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비교 화법을 쓰세요. 전 정권은 어땠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은 절대평가, 국민들은 상대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감정 절제를 해야 되는데 지르고 자르고 하는 이 감정, 이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표출이 되니까 우선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생각에서 내 자를 빼야 돼요. 내 아내, 내 후배. 안 그래도 인사 문제나 비선 문제들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울타리를 쳐버리고 방어막을 쳐버리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부처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해명하거나 변명할 거리를 대통령 발로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데일리로 생산되는 이슈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측되는 언론인들의 질문, 이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안이나 예측 가능한 이슈들을 잘 검토하고 준비하고 대통령의 언어와 대통령의 절제된 감정으로 소화를 했을 때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소통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해도 저도 과거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자들만의 공간인 춘추관을 출입하는 건지 모든 얘기들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수석이나 비서관, 대변인을 통해서만 전달을 받으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일지 아니면 얼마나 가공돼 있을지 그리고 본 뜻은 무엇일지 참 복잡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선하다, 좀 정제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살려야죠. 근데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 자체는 신선한데 예. 대통령 스스로의 생각인지 혹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부처,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의 예죠. 예. 부처 장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혼선을 주게 하는 게 대통령 발로 되면 마지막 파이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거는 그 시도 자체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준비나 또 이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들을 잡고 메시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격되고 신선함 하나 가지로 무조건 하게 되면 혼선이 오고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말로 혼선이 오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처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해명하거나 변명하게 하는 것을 대통령 언어로 야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죠. 통상 대통령의 입에서 뭔가 얘기들이 나올 때 청와대 근무를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절차나 과정을 좀 거쳐서 직접 얘기가 나오게 됩니까? 이제 정무적 측면이 있고요, 정책적 측면이 있고 또 예컨대 이 검찰이나 법무부 관련된 뭐 이런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논의하고 검토하는 멤버가 좀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대변인은 참석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선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정책에 관한 거다 그러면 정책 라인과 뭐 정무 라인이 선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제 생산이 되는 거고요. 뭐 현안이다 그러면 뭐 정무 라인과 관계된 이제 파트하고 또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되거나 혹은 또 그런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검토 라인을 거치지 않고 돼버리거나 이러면은 정말 더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게 검토를 하고 한 것이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들 정도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단선적이었고 즉자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출근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질문할 만한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검토하고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화가 되고 걱정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잠정 중단을 하기로는 했고 완전한 중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 다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열리게 될 텐데 뭐 신선한 부분,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라도 이것이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뭐 차기 정부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재집권을 하든 좀 이어갈 만한 좀 보완해서 할 만한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완전히 대대적인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화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으면 또 국민들께 대통령의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 없이 하게 되면 국민도 불안하고 대통령도 불안하고 그거를 또 기사화시키는 예. 언론도 사실은 정상적인 기사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예.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그거는 모두에게 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어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무르익는 당권 경쟁, 개파만 보인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계파 간 경쟁 구도에 주목을 하는 언론들도 많고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해서 여쭤봐도 계파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언론이 보는 시각이랑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계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필수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꽤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제 방어적 논리로 계파 없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요. 계파다운 계파가 없는 거죠. 친문계, 뭐 친명계, 반명, 비명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집권당은 대통령이라는 이제 거목이 퇴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 재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친명만 뚜렷이 있는 건데 친명도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7인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계파가 거의 없이 시작한 이재명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을 치렀고 또 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친명 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뭐 친문 물론 있지만 친문도 좀 결이 다르고 분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의원들은 뭐냐? 그러니까 뭐 예전에 민평년 얘기도 나오고 더 좋은 미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그게 공부 모임이든 의원 그룹이 됐든 간에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친명은 보이고 그다음에 친문은 조금 여러 가지 분화 현상 같은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서 재편 과정이기 때문에 계파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내 세력 구도가 재편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 거죠. 예. 이재명 뭐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뭐 어대명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이 싸움에서의 절대자로 아직 출사표도 던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 것 이상의 그 이후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사실 차기 대선까지는 시간이 꽤 있고요. 그 안에 당 대표로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해도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단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을 보내고 있을지 최 수석의 오랜 경험으로 좀 미뤄 짐작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재명 후보의 당권 경쟁에 있어서의 대항마가 아주 파워풀한 존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사상의 2등과의 격차도 많이 나고 아마 소위 말해서 뭐 어대명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려스러운 점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대표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깔끔치 않았다. 그게 이제 개항을 출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선에서 참패하고 정권을 뺏기고 후보가 하여튼 뭐 눈 깜짝할 만한 시간에 다시 또 출마를 하고 예. 또 출마한 다음에 의원 되고 다시 또 당권 가는 이 과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이재명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러나 당대표는 될 거고 도전의 이제 시간들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가 총선입니다. 총선.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다음 꿈도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선에 임박해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대선 후보, 낙선한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 시작하자마자 단순한 문제제기 집단이 아니고 야당인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 관문이 또 네.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선 후보로 다시 꿈을 불살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당대표 된 연후에 이재명 의원의 행보가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 승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지고 또 평가받았던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수권 능력, 그다음에 총선 승리 이 세 가지가 새롭게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제시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 속 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